안녕하십니까,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폭스바겐 아테온입니다. 아테온은 폭스바겐에서 4도어 스타일리시한 4도어 세단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에서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느낌은 이전 세대의 개인적으로 약간의 부족했던 디자인을 말끔하게 보완을 해주고 있고요. 가로줄로 길게 배치된 이 라인들은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고 안정감 있는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디젤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68cc고요. 190마력의 토크는 40.8입니다. 최고 속도는 약 239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고요. 안전 최고 속도입니다. 제로백은 7.7도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닛 위에 날카로운 주름도 최근 폭스바겐의 기술력, 디자인에 대한 기술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LED 타입의 헤드램프는 야간에 밝은 시야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점등된 모습을 보기 전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시면 얇고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닥 쪽에 조명도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조금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과하지 않은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헤드램프를 잠깐 보여드리면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광원의 폭이 이 잔상 같은 것도 크게 많이 거슬리지 않으면서 폭이 좀 넓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직진성도 나쁜 편은 아닌데 폭이 좀 넓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향등을 켰을 때 약간 반응이 느린 것 같아요. 한 반박자 정도? 요거는 왜 그런지 제가 정확하게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살짝 느리고 하향등보다 상향등의 직진성이 훨씬 더 월등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내려서도 한번 보면은요. DRL이 길게 자리 잡고 있고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LED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을 살펴보면 잔상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 않는 반면에 이 직진성이 상향등은 굉장히 좋았는데 하향등은 폭이 굉장히 넓고 직진성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일부 독자분들께서 테일램프 같은 것들도 야간에 좀 보여달라고 하셔서 살짝 한번 보면은요, 지금 뭐 요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비상등을 켜게 되면 무빙 타입으로 양쪽 다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낮에 보시는 것보다 야간에 점등된 모습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하단부 로커 패널은 멋스러운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툼하게 적용된 크롬 라인이 과하다거나 촌스러운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주 잘 꾸며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에어벤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뒤쪽에 브레이크 냉각까지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준 모습이죠. 휠 안쪽에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공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세하게 보이시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느낌도 쐐기형 디자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보다 더 낮고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바디 라인을 보더라도 볼륨감을 강조하기보다는 앞쪽에서는요, 선과 면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 날카로운 굴곡들이 손에 베일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디자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단부 로커 패널은 바디에서 올라오는 느낌하고 도어에서 꺾어지는 느낌의 정점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롬 라인으로 두껍게 한 번 더 라인을 그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입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도 은은하게 지금 광택이 있는데요. 매트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면서 바디 컬러하고 다른 컬러를 채택을 해주고 있어서 조금 더 개성 있는 모습들을 잘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전장은 4860mm, 휠 베이스는 2840mm입니다. 측면부 바디라인은 실제보다 더 길어 보이고 낮아 보이는 느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으로 흐르는 저 아름다운 C라인은 마치 쿠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 트림이 조금 고급 트림이기 때문에 18인치 사양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도색이 검은색으로 아주 멋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의 멋스러움과 안정감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뒤쪽 팬더는 자세히 보면 볼륨감도 상당하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테일램프 디자인 나쁘지 않고요. 안정감 있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의 느낌을 보면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으면서요,
앞쪽보다 폭은 조금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단부에 보시면 디퓨저가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고요. 또 지금 보시면 머플러 팁이 듀얼로 마치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싱글 타입 머플러가 하단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텔게이트는 폭스바겐 엠블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전동으로 열리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500리터가 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쪽에 시트백을 접게 되면 1000리터 이상의 공간을 넉넉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ED 타입의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측면에도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물건 같은 거 보관하실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닥 부분을 보시면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패키징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인오디오에 서브우퍼가 달려있는 것 같고요. 펑크 수리 킷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널도 너무 좀 얇은 것 같죠. 이런 것들도 좀 보완되면 좋겠어요. 공명음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텔게이트는 위쪽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닫는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매끈하게 작동을 해주고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작고 가벼운 편이고요. 금속하고 플라스틱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재질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립감도 좋은 편이고 버튼이 많지 않아서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에는 앞뒤 모두 잘 보시면 이렇게 음각으로 살짝 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키 버튼도 앞뒤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쿠페형 차량들을 보시게 되면은 공간에서의 아쉬움이 나타나게 되는데 폭스바겐 아테온에서는 특히 앞좌석 같은 경우는 헤드룸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그런 아쉬움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프레임리스 도어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사이드 도어 핸들하고 그 바로 앞에 도어락 언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소재는 그렇게 막 고급스럽고 그런 건 아닌데 단순하면서도 좀 깔끔하고 그런 느낌이 차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윈도우 컨트롤은 모두 다 오토로 작동을 해주고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물을 하나 넣어놨는데 지금 500ml짜리인데 이런 거는 너무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1리터짜리 페트병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 이슈도 잡소리 이슈도 없고요. 마무리가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부드럽게 잘 되어 있어요. 공간이라든가 쓰임새 모두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패널은 알루미늄으로 살짝, 아주 살짝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시트 좌측에 이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사용하기 이렇게 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메모리 2개까지 가능하고 전동시 허리 지지대 4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기본적인 시트 조작은 전동으로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트가 얇은 것 같으면서도 쿠션감이 조금 있고요. 전체적으로 폭이 조금 넓은 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측면에 사이드 볼스터가 약간 좀 이렇게 솟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몸을 좀 잘 지지해줬던 것 같고요. 질 좋은 나파 가죽은 전체적으로 고급감이라든가 럭셔리한 느낌도 조금 어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크기 적당하고 위아래 앞뒤로 모두 다 움직여주기 때문에 포지션을 아주 편안하게 잘 맞출 수가 있었고요. 바닥 부분을 보시면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된 형태의 페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차량들 대부분 요걸 갖추고 있는데 이쪽에 히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외로 뭐 지갑 같은 거라든가 본인의 개인적인 소지품들 여기 보관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스티어링을 앞뒤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틸팅 앤 텔레스코픽 기능은 수동 레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 장치는 최근 폭스바겐 모델, 최신형 모델들을 보면 버튼 타입으로 바뀌어 있는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아테오는 아직까지 다이얼 방식, 로터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타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기어 박스 바로 옆에 왼쪽 상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12.3인치 풀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기본적인 메뉴 구성이 아주 깔끔합니다. 폭스바겐이 예전부터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누구라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적응하시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다양한 기능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아우디의 버추얼 콕핏 같은 형태가 조만간 등장을 해주지 않을까, 폭스바겐에도 등장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테온에 그런 거 등장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HUD는 여기에서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컴바이너 타입입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시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폰트라든가 해상도 나쁘지 않고요, 모노톤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눈의 피로도가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그 각도 조절도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D컷입니다. 아래쪽이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서, 근데 너무 과하지 않고 부드럽게 곡선을 이어가면서 살짝 이게 컷이 돼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에어백 부분은 가죽으로 감싸있진 않지만 기본적인 우레탄 재질 자체가 고급스러운 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하이그로시는 좀 지양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레인 어시스트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의 컨트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러스터에서 보이는 정보들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안쪽에 좀 깊이 자리 잡은 듯 싶은데 실제로 운전하면서 이걸 조작을 해보면 조작감 나쁘지 않습니다. 에어벤트가 길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디자인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차가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여서 딱 타면은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전달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고급감을 더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타입의 시계도 마련을 해주고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시계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고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작할 때. 자동 파킹 기능도 준비가 돼 있고요. 8인치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하이그로시가 주변 테두리에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패널 안쪽까지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연동을 해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동작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고요. 눌렀을 때 이 조작감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 좋은 점수 주고 싶고, 국산 차량들하고는 조금 약간 한 반의 반박자 정도 빠르면서 좀 부드럽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카메라는 해상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닌데 야간의 해상도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라운드 뷰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지니 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어설프게 만드는 것보다 조작감도 좋고 인터페이스도 익숙하고요. 길도 잘 찾는 편이라서 굉장히 잘 선택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밖의 기능들도 이렇게 어렵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조금 클래식한 느낌의 화면도 보이기도 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도 지금 뭐 3가지 컬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파란색이고, 요건 백색, 요거는 주황색, 이렇게 3가지 컬러 각각 바꿔가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노톤의 화면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빠릿빠릿하게 동작을 해주고, 이 터치감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8인치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시인성도 좋습니다. 3존 에어 공조 장치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로터리 타입의 스위치, 다이얼 방식의 스위치하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 버튼들도 여기 작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정리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뒷좌석까지, 그러니까 3개의 존을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하게 되는데 화면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거잭은 글쎄요, 최근에 시거잭을 갖출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거잭하고 잿더리를 갖추고 있고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차라리 여기에 그냥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같은 거 넣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션은 7단 DSG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폭스바겐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빠릿빠릿한 반응 좋고요.
의외로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저속에서 좀 울컥거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제어가 된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이쪽에 모드라고 준비가 되어 있고, 눌러보면은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그 다음에 사용자 설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화면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클러스터에서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뀐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댐핑 컨트롤하고 스티어링의 반응, 그리고 악셀의 반응이 좀 달라지는 게 있고요. 오토 스탑 앤고 기능 지원을 하고 있고, 스티어링의 열선이, 핸들 열선이 달려 있는데 차라리 이쪽 다 비워버리고 그냥 이 아래쪽에 해주셨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오프 기능이 이쪽에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고,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링이 되어 있고, 컵홀더는 이 슬라이딩으로 커버링이 가능하고, 2개가 약간 높이가 달라요. 앞에 게 살짝 높아서 좌우측에 구분하기가 조금 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센터 터널이 앞쪽은 살짝 높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오면 좀 낮아지는 형태가 있는데 의외로 또 편안하게 팔을 받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쪽에 공간은 그냥 보통 정도로 보시면 되고, USB 단자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조명 같은 거 살짝 뭐 LED나 할로겐 같은 걸로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여기서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잡아 당겼을 때는 안쪽에 SD카드를 넣을 수가 있고, 그 위에 CD 타입의 매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에어컨 모양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 에어컨을 켜셨을 때 에어컨 바람이 아래쪽으로 나와서 여름철에 음료 같은 거 시원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벨벳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잡소리 같은 거 충분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은 다 좋은데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멋스럽거든요. 근데 문제가 유리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맙니다. 한 3분의 1 정도 그 이상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닥 공간이 좀 파여있기 때문에 발 공간이 편안했고요. 센터 터널이 전륜구동 차량인데 아무래도 포모션 같은 걸 생각을 해서 그런지 턱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장은 넓게 잘 자리 잡고 있고 무릎 공간도 좋은 편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쿠페형 디자인, 급격하게 꺾여지는 이 라인 때문에 안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헤드룸 공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ISO 픽스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커버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한번 내려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컵홀더가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앉아보면은요, 와, 휠베이스가 2m 80이 넘는데 지금 신장 170 정도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운전석을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무릎 공간은 주먹이 하나, 둘, 셋, 3개 반? 굉장히 넓어요. 무릎 공간이 굉장히 좋은 걸 느낄 수가 있고, 사실 저는 키가 이렇게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앉아도 헤드룸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 이렇게 2개 마련을 해주고 있고, 열선 시트는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까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서 앞쪽에 좌우 독립해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뒤쪽도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용해보면 의외로 또 민감하게 작동을 잘 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에어벤트가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처럼 이 수평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굉장히 더 넓고 차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크롬 라인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믹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쾌적한 실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램프는 지금 LED 타입으로, 실내등은 다 LED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큼직하게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천정에 달려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밤에 보면 과하지 않으면서 실내 분위기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테온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연비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합 연비가 15km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17km가 넘는 연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니까 제가 주행하면서 최대 연비는 19.8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50km 이상의 거리를 주행을 한 결과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33으로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2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중형 세단에서 거의 20km에 육박하는 19.8km의 연비는 분명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승차감은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인데요. 적정한 트레드와 휠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또 댐핑 컨트롤도 같이 시너지를 발휘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안락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스티어링 하단에 발공간이 정말 넓은데요. 이 발공간만큼은 웬만한 대형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 SUV 정도의 발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더욱더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은 차선을 급하게 바꿔보더라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느낌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전륜구동에서 이 정도의 안정성, 그 다음에 코너링에서의 버티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쿠페형 4도어 세단 중에서는 거의 상위 수준에 속하는 핸들링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정말 매끈하게 돌아나가고 이 수평을 아주 잘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타이어가 그렇게 고급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 연비 위주의 타이어, 기본 타이어가 셋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로 이 정도의 코너링을 견딜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셰시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 셋업이 상당 수준에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이 있을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보면 참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HDA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가감석이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부드럽고요, 안정감 있는 느낌을 운전자에게 전해줍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아테온 모델에는 레인 어시스트라고 하는 반자율 주행을 해줄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가운데로 유지를 해주는, 차선 가운데로 유지를 해주는 거는 참 그 안정감이 있고 만족스러웠는데 너무 쉽게 이 세팅이 풀리는 것 같아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바로 운전자는 핸들을 잡아달라고 계속 워닝이 뜨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법규라든가 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일부러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간 안에 완연한 반자율 주행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정차를 했다가 재출발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수입 차량들이나 국산차 중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40km 언더, 30km 언더로 속도가 떨어지면 갑자기 확 풀려버리는 차량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에 비하면은 지금 폭스바겐 아테온은 상당 수준의 안정감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사용을 해봤을 때도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점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블라인드 스팟 워닝은 지금처럼 노랗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A필러 끝쪽에서 위치를 해줘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처럼 아웃사이드 미러 안쪽에 요 끝에 보면 여기에 보이거든요. 저것도 위치라든가 이 노란색이 굉장히 밝게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운전자한테 지금처럼 이렇게 워닝을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보타도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전륜구동 세단에 비해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모드는, 주행 모드는 지금 5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그리고 사용자 설정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의외로 모드 간의 편차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스티어링의 반응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민감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 점도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는 데는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초반부터 담력이 꾸준한 편입니다. 폭스바겐 차량들이 대부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처음에 탔을 때는 약간 초반에 부드럽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중반이나 중반까지도 꾸준하게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런 담력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이런 점은 확실하게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복되는 풀 브레이킹 테스트에서도 쉽게 피로감을 보이거나 좀 흐트러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디오는 덴마크에서 만든 다인오디오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요.
중음대하고 저음대가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음에서의 그 해상력은 그렇게 높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맑고 청아한 느낌이 들리진 않고요. 지금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일반 노래를 듣지 못하는데 보컬이 섞여 있을 때는 보컬이 굉장히 맑게 들리긴 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중음대하고 저음대가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음 진동 부분도 우수한 편입니다. 바닥에서의 소음도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 측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뭐 시속 한 100km 정도에서는 풍절음도 그렇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쿠페형 디자인이라서 공기 저항이 적은 것도 장점일 수 있고, 또 그것도 아마 풍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승 차량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아테온이 전체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헐적으로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 찌그덕찌그덕 하는 소리가 좀 나긴 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아마 이 시승차만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구매를 하실 분들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지금 지니 맵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괜히 그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어색하거나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불편하고 내비게이션의 성능도 떨어지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채택하는 것보다 폭스바겐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페이스도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고요. 길도 똑똑하게 잘 찾아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대한 불편은 없었고요. 만족도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려한 쿠페형 라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션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주먹이 하나 이렇게 한 두 개, 주먹 2개 정도, 손바닥 2개가 아니고 주먹이 2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헤드룸에 여유가 있다는 점, 이 점은 아마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공간감도 수직보다는 수평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실제보다 좀 넓어 보이고 안정감을 주고요. 거기에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확실히 넓게 사람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감에 있어서는 국내의 현대자동차가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저는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아테온이라고 하는 차의 실내 공간은 정말 다시 봤습니다. 위쪽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 이 아래쪽 발 공간도 정말 여유 있는 공간을 잘 확보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7단 DSG랑 2.0 TDI 엔진이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90마력의 토크가 4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DSG가 고속도로에서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사실 이 DSG가 빠릿빠릿한 맛은 좋았는데 그 시내 주행에서는 조금 거북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미션은 아닌데, 지금 이 아테온의 이 매칭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2.0 TDI랑 7단 DSG 미션의 매칭은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너링은 다시 돌아봐도 정말 매끈하게 대응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감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차를 다룰 수 있고요. 또 안락한 실내를 유지해주는 점은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기동성이 좋은데 차가 그렇게 무거운 편도 아니면서 7단 DSG가 좀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차는 아닌데 도심에서 확실히 기동성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간감이 좋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차량이 약간 크면서 슬림한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DSG는 이게 출발하고 나서는 좋은데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막 이런 그 정체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다듬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신경질적인 느낌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점을 향후에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도심주행 연비는 메이커 측에서는 13km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균적으로는 약 12.8km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아주 심할 때는 10.8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두 자릿수는 하여튼 꾸준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2리터 TDI 엔진과 뭐 이런 쿠페형 4도어 세단임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연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앤 스톱이라고 해서 이 정차 시에는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출발하면은 시동이 걸리는 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차가 완전히 정차한 다음에 시동이 꺼졌으면 좋겠는데, 정차를 거의 하려고 그러면 이 친구가 좀 성격이 급한지 바로 푸르륵 하고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가 살짝 지금처럼 요렇게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출발을 하고 차가 완전히 정차한 다음에 시동이 꺼지면 그게 참 좋은데, 어떤 조건에서는 차가 이렇게 약간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점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랑은. 핸들링이 좋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벼우면서도 민감도 높게, 그리고 민첩하게 차량이 움직이니까 도심 주행에서도 이 중형 세단을 모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준중형 차를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동성도 좋고 이 차량의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핸들링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심 주행에서 정말 좋습니다. 이 차량이 중형 세단이거든요. 중형 세단인데 마치 준중형급의 좀 경량 해치백을 모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민첩하고 민감하면서도 좀 날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링만큼은 다시 한번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이렇게 가벼운 느낌의 핸들링이 전체적으로 그 DSG 미션이 빠릿빠릿하게 또 움직여 주잖아요. 그래서 도심 주행에서의 기동성이라든가 순발력 이런 데서 확실히 좀 다른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는 마사지 시트도 있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긴 조금 그런데 약간 모터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등판에서 위아래로만 이렇게 눌러주고 들어가고 요것만 되는데 썩 효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시속 100km는 7단에서 약 1450, 1500rpm이 살짝 안 되는 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소음 진동의 대책도 충분한 편인데,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한 실내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비에도 확실히 유리할 것 같고요. 최근 트렌드는 뭐 9단, 10단까지 나오는데 7단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물리적인 기어 단수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한 8단이나 한 9단, 8단 정도면은 최근 트렌드에도 맞고 차량의 연비나 전체적인 효율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속 100km는 약 1480,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전체적인 기어비가 조금 폭넓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정숙한 실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뭐 9단, 10단 이런 물리적인 기어비가 등장을 해주고 있는데, 폭스바겐 아테온도 한 8단 정도, 8단 DSG 정도가 적용이 된다면 전체적인 연비라든가 차량의 효율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필러 쪽에 풍절음이 지금 프레임리스도를 채택하고 있는데도 제어는 비교적 잘 해주고 있는 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횡풍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바깥에서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할 때 운행을 하게 되면 한 95에서 100 정도, 90km에서 100 정도 사이만 되더라도 풍절음이 간헐적으로 좀 거슬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폭스바겐 아테온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